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이미 이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테니스 엘보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치료되는 과정도 영상 말미에 간단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진단을 받더라도요, 급이 달라요. 여러분들 급은 몇 급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1학년부터 한번 가볼까요? 1학년은 근육질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팔에 좀 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무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간히 근육 자체가 아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건드리는 요런 근육들이 조금 문제가 오는데요. 통증이 보통 요런 데 나타납니다. 이거를 제 팔뚝을 가지고 보면 요런 데가 많이 아파요. 요런 데가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2학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학년부터는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찾아놓은 이 근육인데요. 보통 이 근육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이 근육이 붙어있는 끝부분을 힘줄이라 그러는데 힘줄 자체가 좀 딱딱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게 테니스 엘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자세에서 손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올려보시는 거죠. 올렸을 때 아픈 부분이 요 팔꿈치 뒤에 이게 뼈다귀 하나 있거든요. 이 뼈다귀 요 부분에 통증이 생깁니다. 3학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젠 근육이나 힘줄 질환이 아니고요. 뼈하고 뼈를 붙잡아주는 본드 역할을 하는 게 인대라는 건데 인대가 변형이 오는 거예요. 요런 하얀색 있죠? 요게 다 인대들입니다. 얘네들이 뼈하고 뼈를 잘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인대가 퇴행이 되고 좀 변형이 되게 되면은 뼈하고 뼈를 잡아주는 고정력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3학년 팔꿈치 테니스 엘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팔꿈치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3학년인 경우에는 팔꿈치가 어깨에 닿질 않습니다. 한쪽은 잘 닿는데 한쪽은 안 닿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4학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은요. 요런 인대들이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약해지면은 뼈하고 뼈를 고정하는 게 인대라 그랬죠. 근데 인대가 약해지면 이게 덜그덕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뼈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이 경우에는 테니스 엘보로 보지 않고 주관절, 특히 팔꿈치 관절염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자체가 아픈 게 아니고 이런 근육 자체가 아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집에서 파스 붙이고요, 며칠만 좀 쉬어보세요. 그럼 많이 좋아질 겁니다. 괜히 병원에 와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단 이건 있어요. 이게 부을 수 있거든요. 딱딱해지고 좀 붓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붓기를 빼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학년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힘줄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에 따라서 병원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아요. 3학년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학년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이렇게 끝까지 다 안 구부러진다 그랬죠. 이때는 여러분 병원 치료를 꼭 받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해서 관절이 굳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 병원에서 통증 치료, 기능 치료, 그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관절이 굳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셔야 여러분 고생 안 하세요. 자, 마지막 4학년 관절염이 있는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긴밀하게 여러분 협의하셔야 돼요. 통증이 대단히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아마 권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살살 잘 달래가면서 사시는 걸 사실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총정리입니다. 여러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팔꿈치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요, 골프 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테니스 할 때, 탁구 할 때 아무 문제 없어요. 레저 즐길 때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에 힘을 많이 쓰던 동작을요, 어깨, 목, 날개뼈 이런 쪽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모르셨죠? 제가 이 부분을 유튜브에다 한번 올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담기에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꿈치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분산시켜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레저를 즐기신다 하더라도 팔꿈치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보증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프거든요, 팔꿈치가. 경험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속해 있는 전기신경치료 학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신경치료 그 자체를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신경치료는 여러분들의 통증을 없애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치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진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여요. 통증 자체가 감소되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분은 인대의 변형이 오신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안 닿죠. 아프고.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처음 영상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에 풀 ROM 나오지 않는 제한 리미트 ROM이 걸리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구부려봐.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떠요. 이만큼 떠요. 이만큼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다시 해볼까? 안 닿죠? 반대쪽은 닿는데 한쪽은 안 닿는 거예요. 자, 뭔가 치료를 합니다. 전기신경치료는 방법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셔야지 아마 알 거예요. 결과만 좀 볼게요. 아까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데? 옷이 닿네요. 옷이 다지? 네. 하나씩 해보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한번. 일단 현실적으로 그리고 바쁘니까 치료 다 된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부려봐. 이상하다. 처음처럼 안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어때요, 기분이? 환경이 좋아지고. 아까보다 나을 거예요. 요거 좀 더 디테일하게 치료합시다. 네. 자,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고요. 그냥 근육 자체가 아픈 거면 파스 붙이고 버티세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테니스 엘보우는요, 여러분들이 겁만 내지 않으시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몇 년도 기본이고 몇 개월은 뭐 너무 많아요.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얼마든지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치료들이 많아요. 현대의학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의 치료를 받아보는데 일주일 단위로 비교했는데 별로 차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병원입니다. 더 좋은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오래 고생하지 마시고 즐겁게 레저를 즐기시면서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